정하나의 발칙한 브리핑.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던 중국 공문서 3건 중 하나를 국가정보원의 조선족 협력자가 임의로 작성해서 관인까지도 직접 찍은 정황을 검찰 진상조사팀이 포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간첩사건 피의자인 류우성 씨를 수사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들과 조선족 정보원 A씨 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어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의 중국 공문서 위조에 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요. 그렇다면 문서 자체가 중국 기관과 상관없이 외부에서 위조됐을 가능성이 짙다는 의미인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자세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이 허위사실 유포, 인사 현황, 정보 수집 등으로 정치 사찰, 지방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밝혔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는요,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셨다고 하네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하고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정식적 충격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국정원의 대표적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이재명 성남시장이신데요. 이번 기회에 꼭 승소하셔서 본때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또 아픈 소식입니다. 어제 발칙한 뉴스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거 탈락했더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결국 이런 사단이 났네요. 엄격해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지 못한 한 40대 남성이 뇌졸중에 쓰러진 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오래전에 헤어진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거절됐다고 하네요. 또 영등포에서는 한 노숙인이 불을 피운 깡통을 곁에 두고 잠을 자다가 불이 옮겨 붙어서 사망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복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러한 현실, 이제는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잊혀져 갔던 이분 다시 또 등장했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1년 만에 국고 지원을 받는 기념재단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오늘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MB정부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50여 명과 함께 기념재단 발기인 모임을 갖고 재단 명칭을 이명박 대통령 기념재단으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누가 좋아한다고? 네, 재단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안행부에 기념재단 부담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설립 인가를 받을 예정이라고요. MB재단이 설립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의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도 최소한 수십억 원대 국고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돼서 국민적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현재 월세가 1,300만 원에 달하는 자신의 개인 사무실 비용을 모두 국민 혈세로 지원받고 있는데요. 이것도 모자라서 1,300만 원 월세, 나 미치겠네. 이것도 모자라서 이명박 재단까지도 국고 지원을 받아서 아직도 국민 혈세 덜 뽑아 드셨나 봐요. 진짜 국민이 봉인가 봅니다. 미치겠네. 이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나간 분이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분은 사실 들어가야 될 때 월세 1,300이 아니라 이게 국고로 지원하는 그 좋은 이제 감옥 이런데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밥까지 주는 그런데?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수지의 노래 나를 잊지 말아요. 절묘한 신청곡이네요. 듣고 오겠습니다.